자, 오늘 한글날 휴일입니다. 잘 쉬고 계십니까? 자, 윤 정권이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을 자초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 단초는 이 이재명 대장동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권 초반에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자, 정적이었고 뭐 이런저런 불편한 점들이 지난 정권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대장동은 덮고 가겠다. 아니면 이재명이라는 자는 한국 정치판에서 제거해야 되고 나도 나중에 차후에 이재명을 그대로 뒀다가는 정치 보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대장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뭐 정자, 위례,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대북 송금 문제를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수사해야 돼요. 그럼 원론적으로 수사하려면 50억 클럽부터 다 수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윤 정권과 관련되는 뭔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부딪혀가면서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양해도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까발리겠다라는 자세로 갔어야 이재명 처벌이 제대로 됐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자는 제거하고 싶지만 이걸 갖다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50억 클럽이나 뭐 내 주변에 여러 불편한 요인도 많으니까 여기서 이재명만 살짝 도려내어서 정리해 보겠다고 하다 보니 이런 꼼수 저런 꼼수가 자꾸 꼬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장동에서 이재명 구속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2탄으로 백현동과 대북 송금을 가지고 걸어보려 했지만 거기서도 구속에 실패해서 이제 총선까지 이재명이가 구속될 일이 없이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 지배체제를 더 공고하게 했어요. 그냥 놔뒀더라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이가 여러 의혹에서 당대표직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논란도 더 시끄럽게 진행되고 했을 건데 이제 이재명을 살리자는 쪽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고 자 이제 친명계들이 이재명을 살리자고 똘똘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뭉치게 만들었고 친명계들은 이제 숨도 못 쉬는 행국이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여권을 믿다가 망해버린 게 민주당 내 비명 친명계예요. 자 이재명의 이 장악력은 더 높아졌고 총선에서 공천 통제권도 더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10월 14일입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이것도 지금 예사롭지 않죠. 그냥 국민들이 강서구청에 보궐선거를 했나? 또 다른 보궐선거도 있을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아닌 구청장 보궐선거쯤은 그냥 신경 끄고 넘어가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이걸 또 건드려 가지고 김태우가 그게 뭐 억울하든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구청장에서 잘려서 유죄가 났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 조용히 강서구청의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넘어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김태우를 곧바로 사면 복권시켜서 다시 재공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 정권의 아집과 독선에 대한 심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를 그래 갖고라도 이기면 윤 정권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선거의 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얼마만큼 지는가가 지금 관건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여권에서조차 벌써 이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선의 바로메타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자기들이 먼저 하고 있어요. 이제 패배에 대비해서 자락을 까는 거겠죠. 겉으로는 지금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당의 자원을 다 동원했어요. 평소에 뭐 별로 끼워주지 않던 안철수까지 데려오고 나경원이까지 데려와서 여기 다 투입해서 당의 간판 스타들이 전부 투입되었죠. 자, 그런데 그러고도 선거가 이게 이길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희한한 것은 여권으로서는 통탄할 일이겠지만은 이재명이가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길을 더 세우면서 민생 운운하면서 영수회담까지 뻔뻔하게 제안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여권의 무능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다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스스로가 내가 무고하게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정권이 시도한 거를 갖다가 지금 구속되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판사의 판결 내용에는 여러 부분에서 이재명에게 입법적인 의혹의 소지가 있지만은 구속하는 것은 지금 아닌 것 같아라고 판단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솔직히 국민들 상당수도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이재명을 무리하게 집어넣으려고 했던 정권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저렇게 풀려나도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은 그냥 냉정하게 지켜보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자, 추석 이후 윤석열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서 30%대 후반대에서 40% 초반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구속 실패 이후에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이게 지금까지 정설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총선까지 과정에서 여권에 유리한 호재들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일리안 조사에서조차도 총선에 민주당 찍겠다가 47, 국민의힘이 38.9,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5.4%가 올라가서 41.3, 국민의힘은 0.8% 올라가서 42. 그러니까 현재 두 당의 지지율은 근소하게 국민의힘이 높지만은 비슷하다 봐야 되고 총선 때는 민주당 찍겠다가 지금 국민의힘보다 8.1%가 더 높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현재 객관적인 전망치로는 양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고 또 총선 때 누구를 찍겠냐 하면 야당을 찍겠다가 월등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만회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여권 내부에 있느냐는 겁니다. 자,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이념 갈라치기를 열심히 했어요. 윤 정권이요. 국군의 날에도 했고 최근에도 각종 행사장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굳이 그렇게 갈라치기를 안 해도 윤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강경보수, 극우보수층에는 먹혀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수들 다 합쳐봤자 35% 미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안정적으로 지금 윤 옆에 남을 수 있는 보수는 현재로서는 한 30%. 나머지 30%가 넘으면서 지금 윤의 지지율 35%, 4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비율은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갤럽 조사에서도 윤 지지율이 31, 32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갈라치기를 해서 긁어서 모은 표가 30%다. 근데 이거는 갈라치기를 안 하더라도 윤이 크게 실정하지 않는 한은 넣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현재 크게 윤 정권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최소한 바닥은 한 30%는 된다는 겁니다. 현재 수준에서요. 자, 그런데 열심히 갈라쳤는데 표 모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갈라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표가 모일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윤 쪽에 굉장히 지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악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는 한 열흘 단위로 경제가 악화되어 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이러면 국민들 상당수 중도계층 이런 사람들이나 온건 보수계층은 이 윤 정권에 대한 경제 실정에 실망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기권하거나 아니면 야당을 지지하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치명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또 공천을 놓고도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공천에서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면 아마 극렬하게 저항할 건데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이나 반명이 지금 공천 저항이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현재 윤이 용산이나 아니면 검사 출신들을 수십 명을 넣어서 물갈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천 물갈이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주도권을 잡아서 더 쉬울 것 같고 이 반발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부만 뭐 탈당하고 빠져나가고 일부는 또 살려주고 적당히 수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비주류들을 공천을 날리고자 하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하든가 새로운 당을 만들든가 할 가능성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지금 공천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국민들이 과감한 이 개혁 정책을 갖다가 펴기를 원해요. 실제로 윤 정권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런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지금 작년 5월 취임해서 지금까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윤 정권이 마지막으로 총선에 지지 않고 최소한 조금이라도 이기는 아주 좁고 바늘 구멍만큼 좁고 가느다란 유일한 길은 과감하게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청산하고 이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개혁과 사회문제 개혁에 아주 획기적인 반기득권 정책을 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 정권이 기득권적 시작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던 몇 가지 수들이 잘 안 통한다는 건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학원을 때려잡았지만은 자, 기득권적 입장에서 학원 때려잡는다고 거기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 정권이 학원 때려잡은 일들이 국민 앞에 각인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학원 카르텔, 국민들의 신분 상승과 관련 있는 이 부분이 카르텔 형태로 비리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겠다라고 보였지만은 현 시점에서 학원에 돈 받아서 문제 내주고 출제해주고 이랬던 교사나 교수, 출제위원들과 학원 간의 유착 이런 거 외에 학원 선생들, 일타 강사들의 탈세, 비리 외에 이 문제가 근본적인 개혁으로 연결됐느냐, 입시 개혁으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윤 정권이 철저하게 기득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가끔씩 국민 앞에 카르텔 해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실제로 카르텔 해체를 하겠다고 달라들었던 이 학원 일타 강사 그리고 킬러 문항 이런 문제에 손을 댔지만은 이것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정치적인 꼼수, 스핀, 그러니까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윤 정권이 현재 판을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윤 정권 주변에 보면 정치 기술자들만 죄다 포진해서 그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조언들이 전부 잔재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정권이 살 수 있는 가늘고 아주 좁은 길조차도 점점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윤 정권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지금 살아날 길이 별로 없고 또 이재명이라는 저런 부패 맹수를 건드렸다가 잡지도 못했어요. 저자가 한국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선동과 포퓰리즘에 능한 자라고 볼 때 이제 저자가 앞으로 대중 선동을 통해서 윤 정권을 총선 패배 이후에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는 본인들이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 정권은 마지막으로 미세하게 남아있는 살 길을 택하려면 과감한 사회 정치적 개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혁에 대한 답안은 행명 20일에 다 있어요. 살 건지 죽을 건지 선택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Revolution
하루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